우리가 그간 3년 동안 목숨 걸고 싸워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은 이 대한민국의 제약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의롭고 정의로운 세력을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동안면선정 앞에서 이루어진 태극기 70회 집회는 12개 장교단체인 전군 구국동지회,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 각종장교, 단기사관, 특수간부, 여군장교, 단호장교 이렇게 12개 장교단체로 구성된 전군 구국동지회가 주관하고 있고 여러분 일파만패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은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김세열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부산에서 그리고 여기 보이는 달구벌병대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와 주신 애국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낡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은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정점을 돌아서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3개 성당 동안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태극기를 무기 삼아 의병활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벌써 공산화로 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김정은의 노예가 되었거나 민주노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아무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채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계기를 포함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위로하면서 올 한해도 마음껏 저 조국 주사파를 경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은 20%가 되지 않는 지지율로 아직도 폭주기관차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망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종북 주사파 정권을 척결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좋든 싫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 현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이고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후손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의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뭘 했느냐 우리 자손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월절 이전에는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립시다. 하는 일마다 나라 망치는 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리스트, 드루킹, 9.19 항복선언문 그리고 최근에 인민무력부장인지 우리 국방부 장관인지 모를 정경들한 놈이 이 나라를 또 망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더 망할 것도 없는 문재인 아닙니까? 이제가야 더 이상 나라를 망치게 반발하고 있는 사람, 설마하는 사람 모두 나와주십시오. 올해는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 나라를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뭉쳐서 만든 거대한 세력이 바로 영웅입니다. 옛날과 달리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이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위 내가 속한 조직 모두 끌고 나와서 똘똘 뭉친 거대한 세력을 만들 때 그 세력이 바로 영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영웅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영웅입니다. 우리가 힘차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립시다. 전국 구국동지회 정연합회 부회장님이시고 삼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이신 신재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3사 구국 동지회 우리 임원분들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유 애국동지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 정권 문재인을 타도하고 지금도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 청와대로 모시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우리 구국 동지 여러분들이 모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구호로다가 마치겠습니다. 불법 정권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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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불법 난조로 탄핵한 문재인은 반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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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구국 동지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감사합니다. 승사! 다음은 5.18 반란의 역사를 뒤집어 깐 대한민국의 영웅이신 우리 지만원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얘기를 하고 또 해도 5.18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저기 있는 저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많이 가야 3개월 가요. 많이 가야 3개월. 지금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설한 오물에 막 미끄러져서 자빠지고 있어. 근데 한국당은 김태호하고 신재민하고 이런 엄청난 호재가 돌출돼 있는데도 이것을 활용을 못해. 그러니까 한국당 저것들은 그냥 먹고 자기 어디 즐기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이 머리가 쇠퇴됐어요. 저 사람들 가지고는 나라를 못 구하고 저 사람들 가지고는 저 있는 사람들 끌어내리지 못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끌어내려야 돼. 저놈들이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화가 대한민국에서 정통성이 있는 집단이다 이거예요 저놈들이. 근데 그 민주화의 뿌리가 그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5.18 민주화 운동에 있다는 거예요. 5.18 민주화 마패만 높이 들면은 대통령도 고개 숙이고 헌법도 없어. 이것이 대한민국을 5.18이 독재하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몰라. 그리고 한국당 어저께도 갔더니 한국당 전체가 5.18 주정 세력이요. 한국 나경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5.18 호위무사고 한국당은 그 호위무사의 부역자들이야. 부역자들.
저거 가지고는 안 돼. 저거 가지고는 내년 총선에 저 사람들은 그냥 다 없어져요. 망해요. 저놈들이 지금 5.18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여기 있는 저예요. 제가 전두환 대통령만큼 같은 레벨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은 50의 핵심 인물이고 보수의 아이콘이고 저는 실력으로 학문적 실력으로 5.18이 전부 북한이 이룩한 사기극 북한이 와서 주도한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전두환하고 지만원이하고는 저 사람들이 빨리 정권이 망하기 전에 빨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1월 7일 날 오후 2시에 광주에서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을 와서 부인을 해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것들이 부인을 해가면은 제가 저 발등 찍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저 자식들 해도 너무하다. 저 작자들이 인간들이야. 분노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월요일날 오후 2시에 전두환 사저 앞에서 우리가 좀 해야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많은 유튜버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전파를 시켜야 그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왜 광주에 가서 재판을 하느냐. 우리 국민들은 이거 진짜 이거 문제 삼아야 돼요. 왜 5.18 재판, 전두환 재판은 전부 광주가 끌어다 하느냐 이거요. 서울에서 오면 재판거리가 안 되는데 광주에서 저들끼리 하는 거예요. 저들끼리. 근데 이거를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 한국당이 전부 5.18의 추종세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다 실패해요. 안 돼. 어저께 나경원 의원을 만났어요. 제가 5.18 진상규명의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안 되냐? 한국당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나를 집어넣으면은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단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 표가 다 날아간다 이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 들여놓겠다 이거예요. 이제 내일서부터 거기 1인 시위를 해요. 나경원 집이가 어디냐 하면은 이수역 9번 출구에서 바로 나오면은 LG자이 아파트야. 내일부터 시위라도 하고 이제 모레는 지역구 사무실, 거기 한 정거장 더 가면 남성역이 있는데 거기가 지역구 사무실이래. 거기서 또 우리가 나경원 저런 사람은 지난번에 홍준표, 김성태 똑같은 쪽이야. 저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들은 총선에서 질 각오하고 저러는 거예요. 총선에 지더라도 자기네는 5.18 추종 세력이고 싶다. 이것이 나경원의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일 수가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 역사책에 제가 쓰는 역사책에 나경원 이름이 남을 것이고 그 여자는 앞으로 절대로 국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5.18 민공단정당 즉시 공개하라! 전재일의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재인을 뽑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좌파인 적 없었던 모태우파 전재일입니다. 중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신재민 씨 이야기가 사실일 것 같답니다. 이것이 좌파 문재인 지지자 빼고 국민들의 생각일 듯 합니다. 문재인 지지하는 좌파들은 국채 발행 안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시기더군요. 민영기업인 KTNG의 사장 교체를 정부가 지시했던 것도 안 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식입니다. 안 했으면 그만이라는 좌파들의 논리대로라면 강간미수, 살인미수죄는 존재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국민들이 비판하면 박근혜 정부 탓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을 일부러 높이려고 적자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님, 이왕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큰 마음을 먹고 폭로하신 거라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싸워주십시오. 국민들이 신재민 씨 말을 듣고 당신을 믿고 싶은 건 당신의 폭로 영상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애국 우파 국민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키고 싶습니다.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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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신재민을 보호하라! 정부와 좌파들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덜 주목받고 흐지부지 되길 바랄 겁니다. 우리도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서야 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특별감찰반 질의 영상 보셨나요? 민주당과 조국의 태도가 김태우 수사관을 비리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그의 폭로가 믿을 수 없는 걸로 만들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조국 민정수석을 적폐청산하다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미화하고 문재인 정부는 청렴한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짜뉴스로 모함당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아닌 말고식에 가짜뉴스에 정말 억울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국가공무원 출신의 신재민 전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을 나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진보계 시민들 클래스인가요? 좌파들은 우리가 현 정부 비판하면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면서 정치 이야기는 가족끼리도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우파들을 비하하고 지난 보수 정권들을 악의 추린 양 헐떴습니다. 우리가 싸울까봐 정치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를 사람들 모인 데서 우리가 자꾸 꺼내야지 좌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 안 내고 있으면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만 보고 좌파들이 옳은 거구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김태우, 신재민 기사에 응원 댓글도 달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김태우, 신재민 이야기도 자꾸 이야기해야지 김태우, 신재민을 보호할 수 있고 진실도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탄핵 사회라고 말했던 문재인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을 탄핵하자 3번 외치겠습니다. 김철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 추우신데 정말 얼마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매일같이 눈물이 납니다. 화병이거든 화병이. 내가 화병이 안 걸려야 되는데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요. 여러분들 진짜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연사님들이 다 말씀했지만 전 청와대 비서관, 수사관, 김태우 수사관, 또 지역재정부 신재민 사무관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 저 젊은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복무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 나라가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나라요.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있어. 설명할 필요 없는 우리 애국 청년 손주찬 군을 소개합니다. 북한 노예해방 청년연대 손수찬 대표입니다.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이 문재인과 주사파 세력들이 친북 매국노가 아니면 어떠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GP를 폭파시키고 DMZ에 있는 철책들을 모두 다 철거하는 이러한 친북 매국노 정권이 바로 저 문재인 정권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일 문재인 정권의 이 친북 매국노 정책 중에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요, 저 천인 공로한 저 북괴놈들이 지금 저희의 소중한 국군 장병들을 천안함이나 영평 표격을 통해서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요, 이 문재인이 대북 정책 계획서에 천안함 복침,
영평도 포교에 관련된 북괴놈들의 책임 이행을 절대로 즉각 이행하지 말라는 폐지 조항을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신북 매국노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중공을 경제적으로 미국의 트럼프에서 목을 졸라 놓고요. 사실은 중공 체제 변화에 핵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 북괴의 평양 붕괴입니다 여러분. 북괴의 평양이 붕괴되고 경제 발전을 일으켜내서 자유민주주의가 되면요, 저 중국에 있는 인민들이 정서적인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중국 주위에 뭉쳐있는 소수민족들이 이러한 북괴의 평양 붕괴 이후에 일어날 미국의 엄청난 지원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내고 자유민주주의화가 될 경우에는요, 지금 중국에 뭉쳐져 있는 소수민족들이 집단적으로 독립선언을 하고 중공에 있는 심지어 지정학적인 영토까지도 다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아프간, 이라크에서 전쟁의 경험이 있는 미군을 지금 이 시점에서 뺐다, 이러한 프로페셔널 군인들을 뺐다, 그럼 이 군인들이 어디에 지금 나중에 투입이 될까요? 북한의 평양을 붕괴시킬 때 이 미군들이 반드시 투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전략에 발을 맞출 수 있는 애국 세력이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5차까지 1인 시위를 갔다 왔습니다. 자수가 올라갈수록 저희의 이러한 목소리들을 미국에 가서 외쳤을 때 3차 때는 마이클 폼페오 국무부 장관님께 보고가 올라갔었고요. 근래에 갔었던 5차 미국 1인 시위 때는 3일 연속 마이클 펜스 부대통령께서 저가 하는 1인 시위를 다 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얼마 때가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저 북괴, 특별히 저 주사파 세력들의 컨트롤 타워인 북괴 평양을 붕괴시키고 중국까지 해방시킵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세계 시민으로서 자유보금통일을 이루어내고 저 세계 시민으로서 저 북한, 특히 미국의 대전략에 발을 맞추는 그러한 세계 최강대국 저희가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모두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루고 싶었던 북진 통일을 이루어내서 한반도를 반드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우뚝 서도록 재건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화이팅! 문재인은 처단하자. 문재인은 처단하자. 나는 문재인을 찍었다. 오늘 또 찍고 싶다. 그런데 뭘로? 도끼로 찍고 싶다. 젊은 연사 에리사 양이 나왔습니다. 각종 대지의 모습들을 많이 방송을 했는데요. 심지어 김정은의 신윤서 전문까지 공중파 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뭘로 보는 건지 기가 막힙니다. 김정은 신년사에는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강조했습니다. 주체 사상을 각종 국가 정책에 심어야 한다고 하면서 모순된 말을 또 했습니다. 인민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한다. 두 가지가 상충이 되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뻔뻔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민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북한의 사회 아닙니까? 탈북민이 증언합니다. 오늘날의 홀로코스트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다. 그래서 인민재판등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 최룡해한테 미국이 인권유린 관련 체포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김정은은 서울에 오겠다고 며칠 전에 또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누가 환영한다고 서울에 오겠다고 합니까? 지금 대학생들 여론이 어떤 줄 아십니까? 김정은 환영위원회를 사이비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우리 대학생들 바보 아닙니다. 아니, 문정권은 대한항공 보고 물컵 던졌다고 압수수색하고 경영권 뺐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김정은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응당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김정은은 원전 건설을 주장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 정책을 하자면서 다른 나라의 원전세를 짜러 갈 때는 40년간 무사고라고 말했다죠. 그렇게 원전이 위험하다면 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달라고 김정은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리고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도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다고 뉴스 기사로 보도를 하면서 왜 북한에 타미플루를 지원하겠다고 하죠? 그렇게 위험하면 왜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합니까? 정작 위험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방사능에 핀폭돼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기형아를 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없애야 될 것은 원전이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장입니다. 세 번째,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핵무기 생산, 사용, 전파 안 하겠다는 실천적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비핵화에 따른 약속을 지키고 미군을 철수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비핵화는 철저히 입증되고 비가역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비핵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핵실험장 몇 개를 폭발을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미군을 철수하란 말입니까? 또한 김정은은 무슨 자격으로 우리나라의 주둔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이 나라 주인은 문재인이나 김정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결정권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습니다. 김정은은 주한미군 철수를 하든지 말든지 간섭을 하지 마시고 완전한 비핵화나 이행하십시오. 옳다! 또한 화해와 평화를 외치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개방 및 경제적 원조를 요구를 했는데요. 양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책임 없는 화해나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사과와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 연평도 해전, 그리고 천안함 폭침 당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본에게만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하지 말고 북한도 책임을 지십시오. 김대중 해변 정책 때 그래서 비핵화 했습니까?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객 피살 등 다 북한에게 귀책 사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김정은을? 북한은 구걸하지 말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회개하십시오. 과거 남한을 침략한 것과 북한 주민을 탄압한 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 성명을 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하십시오. 와타나베 니카 교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수사과 임종석 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적은 날려보내자. 적가대로 분편해버린 청와대를 원래 국민을 위한 청와대도 다시 돌아갈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 데일리 비스트지에 중요한 기사가 실렸는데 대한민국의 보수 애국 국민들의 운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는 이 대한민국의 애국 보수 국민운동이야말로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진실은 선은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애국 국민들의 선한 애국 국민들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아잔나가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보수 정권을 제대로 세워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우뚝 서는 지도 국가로서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우뚝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 피켓을 들고 끝없이
문재인 정부와 투쟁하는 이유철 열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2002년 11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살고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저 영화 배우면서 영화 제작자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5.18하고 세월호 탄핵 이야기 3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영화 제작을. 여러분 아시지만 그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화전휴가,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되자마자 나왔던 택시 운전사는 영화가 갔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그 영화 제작하면 절대 스크린 개봉 안 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 우리나라 역사 진실을 바로 세우는 목적으로 제가 영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 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So now with the big problem is my country. You know this? Okay, just listen. Okay, I told you. 그냥, okay. 그냥 듣기만 하라고요. So now is Mr. Moon. He's a fake. It's not true. That's our president, Park Geun-hye. Okay. He's okay. Okay, sorry. It's our president, Park Geun-hye. He's now president 33 years for charging money $200 million. Yeah, but they make it criminal 18. But he never get 1 cent. $1, never get 1 cent. You know this? 5.18, 광우병, 세월호 다 모든 게 조작입니다. 그런 책이 있죠, 미국에. Unfinished War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는 전쟁이라는 뜻인데 이 정치는 다 쇼입니다. 기획이고 마케팅이에요. 그들은 6.29 선언 이후부터 민주화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이 나라를 접수하기 위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긴 말은 다음에 하는 걸 하고요. 아무튼 늘 옥체 보존 잘 하시고 건강하셔야 나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함께 열심히 하시죠, 뭐. 자, 대한민국 만세! 12월 29일 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 준비비 128만 120원, 현장 회비 133만 1,100원, 오늘 현장 회비는 158만 600원입니다.